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죠? 뭐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날카롭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높이시고. 많이 높았나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높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네. 좀 절제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아니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시원했습니다. 그래, 네. 그럼 다행이고. 그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국회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완전체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 사과는 좀 했습니까? 본인들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고 있어서 유감이다는 입장은 있었고요. 네. 뭐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뭐 덕담류의 인사말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그 상당한 공방이 이어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요새는 쇼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이제 주요 쟁점이 이제 방송법 통과 문제, 이제 말씀해주신 YTN 그 사용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긴 했는데, 그 가운데 초반부터 김장겸 의원하고 이은기 의원 간의 실명 비판이 좀 있었어요. 예.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어서 그 과방위원이 적절하냐라는 논쟁이었는데, 최종 해석은 어떻게 난 겁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네. 이게 이제 비약으로까지 가는데 네. 이은기 의원이 의견 제시를 한 것은 MBC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이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네. MBC와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MBC가 피감 기관으로 있는 과방위에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네. 뭐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네. 있으면은 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걸 소송 당사자의 문제를 이해 충돌이라는 약간 이제 넓은 개념을 가져와서 네. 이 사람도 이해 충돌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이해 충돌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난사 공격이 난사 이어지면서 공격. 예. 좀 상황이 어지러워졌죠. 예.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면에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를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중에서 방통위원장 그 출석해서 했던 발언 가운데 뭐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예.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8월에 있을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교체는 한다라고 분명히 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죠. 길은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략이 있군요. 근데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예. 무슨 상황이 됐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고 그 이전에 과방위 예. 전체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김홍일 위원장의 그 예. 부당한 처신 지적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면 일단 절차는 진행되기 어렵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사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하고 예. 뭐 박무진 이사 교체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다음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수순이라고 하시면 탄핵입니까? 뭐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민주당 혹은 야당에서 이제 준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까요? 제가 뭐 당에서 준비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원론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개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말 기괴한 방식으로의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KBS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KBS 9시 뉴스 앵커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사실상 내부의 그 편성 규약을 지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약도 다 무의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예. 나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 되는 거고 YTN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 우리 편의점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니까 네. 이게 이 현상의 출발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네. 보고요. 불법이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네. 불법이 아니라면은 사실 억울해도 할 수단이 없어요. 저는 YTN 문제와 관련해서만 네. 축소해서 보자면 예. 다 이게 이제 뭐 상징이라고 보고 예. YTN 문제와 말씀을 드리면 예. YTN 매각 승인 과정은 불법이다. 아예 출발부터가 불법이다. 그게 네.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그 YTN 매각 승인이 그 이상인 네. 그리고 김홍일 두 사람의 의결로 네. 진행돼 온 거잖아요. 네. 그 직전 단계에서는 이동관, 이상인 두 사람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29일 지난해 11월 29일에 최초의 의결이 나오는데 그게 승인 보류 결정이에요. 근데 그때 네. 이상인 씨는 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YTN 측으로부터. 예. 근데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다음 의결로 갔겠죠. 예. 근데 그다음 의결로 가기 전 이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도 그렇고 저희 과방위의 이훈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도 어제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상인, 이동관 두 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YTN 문제를 의결하려고 한 바로 그날 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 두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근데 이상인 씨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상인 씨는 그 기피 신청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이거 해도 됩니까? 당사자는 집행에서 빠진다고 방통위설치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한 불법이네요. 본인이 그 기피 신청의 각하 결정에 예.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뭐 법 이전에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도 네.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예.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 예.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 해당 법관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근데 근데 판사 출신인 이상인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걸 몰랐어요. 고의로 들어간 거죠. 수단이 없으니까. 불법임을 알고도 그 각하 결정에 들어갔고 네. 그걸로써 본인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보고 이후 절차에 계속 다 참여를 한 겁니다. 원인 무효입니다. 다. 원인 무효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인이라는 부위원장이 왜 이 사람이 기피 신청에 해당되는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분이 그 실제로 지금 YTN의 최다액 주주가 된 유진이라는 회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유진의 사주, 사주. 네. 예. 유경선 회장의 예. 변호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유진이라는 회사가 YTN을 인수하는데 역할을 일정 정도 한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죠. 두 일정 명이서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했는데 예. 뭐 나누기만 해도 50%의 역할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원인 무효다. 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법 이전에 빠졌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같이 이동관 그때는 이제 그만두기 전이니까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둘이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요 기조가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상인 부위원장은 여기에서 손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YTN은 국회에서 팔아치웠잖아요. 이미.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문제 없었다라는 근거는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는 건데 네. 그 각하시킨 결정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 안에 둘이 있는 건 뭐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각각 역할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의 동문서답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윤기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네. 본인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부분에서 하냐면 본인이 YTN과 관련된 의결한 부분은 네.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윤기 의원이 지적하셨던 것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었던 것도 네. 그거 이전에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물었던 거고. 그러니까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하고 피해가는 네. 거구만요. 예, 이제 법조인 뭐 판사 출신답게 본인이 잘못한 걸 압니다. 모를 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기피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각하 결정을 하고 실제로 유진에게 이 YTN이 넘어갈 수 있는데 50%의 최소한 지분을 가지고 역할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제척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피해가는 네. 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 그냥 막 듣기만 해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그 질의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습니다. 다 집단 퇴장해버렸어요. 네, 박민 KBS 사장 증인 네. 불출석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네. 그런 절차에 돌입하니까 다 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내용을 보면서 황당무계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출석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공영방송 사장이 예. 이런 현안 질의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되는 데는 아니죠. 나온 적은 없다. 나온 적은 없다. 근데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국회 활동이 네. 사실상 전례가 없는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일찍 개헌된 적도 없고요. 네. 개헌이 돼서 이렇게 빠르게 상임위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정부 부처 네. 피감기관에서 예. 국회의 요구에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는 때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특별히 KBS 박민 사장을 딱 집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흐름 속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방침을 세운 겁니다. 네. 국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자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요구에 불응할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등에 필요한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박민 사장이 불출석을 한 겁니다. 그게 박민 사장이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고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따박따박, 야당이 따박따박 그 제기되는 이슈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증인으로 신청해서 출석해서 발언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놀라는 눈치든가요? 이제 과거에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해서 대충 절충안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 태도가 좀 있던가요? 제가 과거 정치는 안 해봐가지고 간접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고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멋있는 말을 했던데 어떤 관행은 법으로 고치는 거고 예. 법에 관행이 우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보다 멋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제 회의 중에 네. 그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위원장한테 카메라가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표정이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뭔가 잘못을 인정할 의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표정으로라도 우리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께서 읽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표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표정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뻔뻔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예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답은 안 할 테니 해봐야 똑같은 말을 할 테니 표정으로 읽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카메라를 좀 더 잘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김홍일 위원장 표정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약간 좀 굉장히 불쾌한 이렇게 자리까지 막 이렇게 네.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뒤로 젖히기도 예, 하고 그러시죠. 뒤로 젖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승복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표정이 저는 좀 읽히던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와 비교해 볼 때 태도가 네. 좀 뭐 강해졌다고 할까요? 김용일 위원장. 좀 불쾌함을 네. 금요일에는 거의 안 드러냈는데 어제는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불쾌함을.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청문회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우물쭈물하고 어리버리하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저게 전략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방송 전문가 아니잖아요라고 했을 때 잘 말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어제는 상당히 이 불쾌한 태도를 좀 보이더라. 네, 변화라면 그 태도의 변화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어떻게 진화할 걸로 보이세요? 네, 글쎄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 요구하셨어요. 네. 그 유진이 YTN 어떻게 인수하게 된 건지 사실상 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료일체를 방통위로부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방통위가 내놓지 않겠다고 한 거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희가 두 번째 거부당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네. 유진과 관련된 자료는 유진의 기업 영업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제출할 수 없다라는. 네. 근데 이 공직자가 기업의 비밀을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그 비밀 누설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관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근데 분명히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제가 그 해당 항목들을 다 일일이 일부러 다 열거를 했어요. 네. 이러이러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제출을 하실 거냐? 네. 하겠다고 답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증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인지시켰어요. 네. 한 3번 답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똑같은 그 이전에 저는 이제 거절을 당했고 네. 김홍일 위원장의 국회 약속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도 똑같은 답이 온 거예요. 영업 비밀 때문에 못 준다. 그런데 국가 기밀이어도 예. 국회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팅. 기밀이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이.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방통위원장이 국회 출석해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방통위원장의 예. 궁극적인 책임이고요. 예. 물론 실무자들도 책임이 있어서 이게 징계 요구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서 네.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어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기다려 볼 거고 예. 또 안 오면 이 실무자들까지 징계를 하도록 방통위에 요구하는 의결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할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실무자 징계를 요구하면 방통위가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그다음 다툼이 또 벌어지겠죠. 복잡해지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만둬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요구하신 겁니까? 네, 지금 김홍일 위원장은 그냥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정의의 관점에 봤을 때 그 예.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국회의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박민 사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고 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YTN은 그 기업의 영업 기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또 거부를 하고 방통위가. 네. 방통위가. 그리고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그 고발사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답변을 아예 안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그 과방위는
거부 국회였다. 이게 대통령의 증인들.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네. 국회 무시, 이건 제가 볼 땐 하나의 지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예. 이 여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종 기관들, 공직자들이 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류 제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의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 과방위를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여당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예. 본인들이 와서 예.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예. 이제 다음 단계는 운영위의 청문회로 갑니다. 네.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 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최상병 건을 법사위와 무관하게 또 운영위에서 다루지 예.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전 그래서 여당이 네. 급히 네.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최상병 특검 입법청문회를 보면서 과방위 청문회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용산에서 미션을 내렸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판단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백령도로 간 걸까요? 그만두고. 글쎄, 되게 힘들었을까요? 그 압박이?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과 민주당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회방하러 들어왔나? 국회의원들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제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네. 일정한 역할을 하러 들어온 거죠. 그 역할이 회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위에서 또 입법청문회를 하죠. 그날은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날은 청문회가 아니고 네. 그날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그날 현안 질의를 하게 되고 네. 현안 질의와 관련된 증인들을 의결로서 채택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수많은 의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핵심일 텐데 명품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아니면은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유전을 집중적으로 다룰까요? 유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네. 뭘 다루게 됩니까? 글쎄요. 현안 질의를. 지금 내부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예.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될 거예요. 예. 의원실마다 네네. 관심이 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쪽이 있을 거고 네네. 자료에 조금 더 접근이 이미 돼 있는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아직 뭐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글쎄 뭐 의원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어느 대목에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혜병 사건에 예. 조금 더 관심을 예.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요일 날 법사위는 못 보셨죠? 요약은 봤습니다. 요약은 네. 보셨어요? 예. 웬만한 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주목해서 의원님께서 밝히셔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네. 김건희 여사 사이에 정말 연결고리가 없는지 예. 예, 그걸 조금 더 깊이 예. 또는 시간을 더 투여해서 살펴보고 예. 싶습니다. 네. JTBC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단톡방이 있었는데요. 골프 모임 모른다고 했거든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그리고 이종호 씨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계된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그런데 카톡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이거든요. 네. 예, 단톡방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막 집단적으로 몇백 명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딱 5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 모임이었고 네. 예, 사단장 주관하에 하는 거다. 근데 물론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이종호 씨가 뭐 못 가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서로 아는 사이인데 하필이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돼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이종호 씨가 아닌가. 네. 해병대 400기인가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그런 의문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네. 더 들어가야죠. 더 자료를 더 확보를 해야 네. 좀 더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네. 예. 일종의 의심 단계로 예. 봅니다. 취재 중이신가요? 추적?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미리 하면 성과가 없을 때 맞아요. 허전해지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퇴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이 대목은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 잘하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실관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이미 얼개가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뭐 선명하게 얘기하면 나올 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통령의 육성만 못 들었지 네.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네.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그 임성근 사단장 투스타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자기 측근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뛰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를 냈을까? 예. 이 일을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예. 안 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아주 작은 단초가 이제 보이는 거고 이걸 가지고 더 예.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그 골프 모임의 실체를 밝히고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김종대 전 의원이 뭐 폭로한 내용이기도 한데 8월 2일부터 대통령의 휴가가 시작이 됐고 그때 대통령이 저도에 가 있었는데 네. 그 경비를 한 게 해병대였고 뭐 해병대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냐라는 네. 의문, 뭐 봤다는 사람도 있다, 뭐 네. 못 본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데 하여간 밝혀야 되는 고리는 그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드러난 게 그거니까요. 네. 그 골프 모임 추진됐던 게 지난해 5월이던가 6월이던가요? 네. 그 무렵이에요. 6월, 예. 근데 지난해 2월에 당시 경주 엑스포 대공원 대표였던 유일임 방심위원장과 네. 그 해병대 1사단장 예. 임성근 사단장이 예.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뭔가 이제 협약을 해요. 이제 그 공원에 대공원에 우리 장병들도 좀 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교류를 하자, 문화 교류를 하자 뭐 이런 차원의 협약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네. 방심이라고 해병대 1사단이 아니 방심위원장 하기 전이죠. 전에? 아, 네. 예. 그 경주 엑스포 경주 대표를 엑스포 때, 예, 대표를 예. 할 때. 예. 예, 유일임 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도 보니까 그렇게 그런 성격인가 여기저기 많이 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인가가 궁금합니다 지금. 아, 네. 그렇군요.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네, 네. 예. 구명 로비도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그런 해병대 장군의 그런 이미지 아주 막연하지만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방위로 다시 돌아가서 느닷없이 이재명 전과사법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난사. 난사. 네. 아, 그러니까 이웅기 의원으로부터 지금 그 김장겸 의원께서 지금 MBC랑 소송 중인 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네. 뭐 본인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 재판 결과에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행위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언론의 어떤 보도 준칙 개념으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이웅기 기자도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네. 김장겸 의원도 언론사 출신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이미 확정된 전과
저도 전과 3범이거든요. 저 이게 부끄럽지는 않지만 예. 거두절미하고 전과 3범이라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 않죠. 그걸 이제 면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난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뭐 여러 소송 당하고 있고 네, 네. 기소돼 있고 전과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YTN 사용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좀 그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이 될까요? 진행돼야죠. 네.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네. 언론은 어떤 특정 어떤 사기업이 아니에요. 특히나 YTN은 우리 시민사회, 우리 공동체가 공기업을 일종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의 공기입니다. 네. 그걸 임기 5년짜리 정권이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사기업에. 따져 물어야죠. 네. 검찰한테 뇌물 줬던 사주가 있는 그 기업에 팔아넘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팔아넘겼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네.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왜 이렇게 빠른 기일 안에 시간 안에 이렇게 서둘렀는지. 네. 보통 마트 구청에서 허가해 줄 때도 최소 한 달 이상 심의합니다. 네. 뭐 기업 결합 심사 같은 거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방송사잖아요. 네. 직원이 1,000명이에요. 24시간 보도만 하는 보도 전문 채널, 그것도 공기업입니다. 공기관이에요. 예. 그걸 심사위를 불과 나흘 가동했어요. 네. 야. 4일 가동했어요. 40일이 아니라 예. 딱 나흘 동안 심사위원들 회의를 했어요. 이건 자문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일주일 돌렸어요. 근데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도 그렇고 팔아넘긴 그 두 사람이 스스로도 방송 전문가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 YTN의 어떤 그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고 그래서 구속도 되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했던 건데요. 지금의 YTN 구성원들은 그때만큼 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싸움의 양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파업은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인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성명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도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투쟁이. 보도를 장악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보도 현장에서 좋은 기사 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은 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단계로까지 안 나가고 있어서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YTN뿐만이 아닙니다. KBS도 그렇고 MBC는 그나마 좀 네. 적극적이긴 한데 네. KBS도 박민의 KBS 이후에 KBS 구성원들이 과거처럼 세게 싸우지 않는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전제한다면 저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도 투쟁은 해야 된다. 보도 투쟁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들어오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징계할 수 없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자기 왜 우리가 울컥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갑자기 울컥하셔가지고 저도 눈물이 갑자기 확 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언론 지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많이 싸웠고 많이 다쳤고 많이 다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선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서기가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그 그럴 수 싸움의 있죠. 맞아요. 성과가 뭐냐, 싸웠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뭐냐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현장에 있는 기자들, PD들, 현업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보도 투쟁이 1번이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투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인 건
지금 일선 기자들이 PD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투쟁이고요. 일상적인 보도 활동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저들이 맡고 있는 보도, 국민이 알아야 하는 보도, 딱 그 기준을 가지고 보도 일선에서 뛰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보도 일선에서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하시죠. 현장에서 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어려운 거 갑자기. 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이런 댓글들 올라와 있습니다. 노종면 화이팅!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역시 의원님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점점 더 해야 될 일은 많아질 것 같고요. 여하튼 국회도 또 하나의 현장이고, 기자 출신들이 뭐 아주 빛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역할 기대하면서 다음 주 운영이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